자, 전국에 계신 소방설비 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모아바에서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법규를 찍은 게요, 여러분들 2021년 초에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와 비교했을 때 법규는요, 여러분들 개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 번 이제 개정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 책에 없는 내용 중에 개정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시험과 관련성이 크게 없다라고 해서 뺀 거니까 저희 책에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제가 11월까지 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좀 이제 봐야 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개정이 됐으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꼭 보고 가셔라 라고 하는 내용들 제가 위주로 해서 여기 표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요, 여러분들 자료실에 제가 올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첨부 자료 다운받으셔서 요거 옆에 두시고,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 책 옆에 두시고 같이 저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었구나라는 것들 한번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관계법규라고 해서 이제 154페이지 교재에 가보시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내용에서요, 맨 밑에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거기 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맞습니까? 그럼 거기에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라는 말이 나와 있고, 배기닥트. 이거 제가 예전에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배기닥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배출 덕트로. 이름이 여러분들 배출 덕트로 바뀌었고요. 배출 덕트는 설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 배출 통로를 얘기한다. 무슨 배출 통로? 공기 배출 통로를 얘기한다 라고 나와 있고, 어차피 이 두께 있죠, 여러분들? 이게 두께거든요, 여러분들. 요 두께 이상으로 설치를 해라. 두께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셨죠? 배기닥트가 배출 덕트로 바뀐 것 뿐이고요. 배출 덕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 공기 배출 통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61페이지, 몇 페이지요? 161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에 가보면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자격증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요거 소방청장이 시험을 본다라고 했고요. 맞습니까? 전문 자격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거기 2번에 가보면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 사유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가 없다. 결격 사유가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결격 사유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삭제가 됐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결격 사유는 이제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들 안전교육사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저희 모든 소방법에 결격 사유에 피한정 후견인은 다 뭐가 됐다? 삭제가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 뭐가 됐다? 삭제가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만 남아있고요. 피한정 후견인 다 날려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166페이지로 가면요, 기본법에 나오는 벌칙 기준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아래 가보면 166페이지 하단 중간쯤 가보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존 과태료에 세 번째,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뭘로 알렸대요? 거짓으로 알렸대요. 그러니까 무슨 전화한 겁니까, 이거? 누가 봐도 장난 전화한 겁니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 내가 심심하다? 라는 이유로 전화를 한 거죠. 미친 거죠. 뭐 요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근데 제가 소방서에서 근무를 못 해봐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소방관이신데 이제 예전에 많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발신자 표시나 이런 게 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로? 500만 원으로. 됐습니까? 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이 됐다.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200만 원 과태료였다가 얼마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이 됐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 과태료 하나만 딱 빠져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만 하죠. 그죠? 자, 됐고요. 기본법은 그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시설법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법이요? 시설법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법. 페이지 180페이지. 몇 페이지요? 페이지 180페이지. 자, 거기 가보면 소방시설의 종류에 간이소화용구 한번 찾아보세요. 소화기구에.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가 있었는데 여기 뭐가 추가가 되냐면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무슨 소화용구요?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됐나요?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공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분전반이나 또는 배전반 이 안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로졸식이나 투척용 원래 있었어요. 소화약제 외의 것 뭡니까?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자, 이런 거 외에 이제 소공간용 소화용구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간이 소화용구에 어떻게 보면은 종류로 하나가 더 들어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어반이나 분전반 또는 배전반 이런 곳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하나 체크 정도 잘 해두셔야겠죠. 이거는 잘 해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1페이지 피난 구조 설비 찾아보십시오. 방가로 2번의 인명구조기구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방방인공이라고 해가지고 방열, 방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있는데 방화복 안에 안전헬멧, 보호장갑, 안전화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 가보면. 근데 그 헬멧이 뭐로 바뀌었냐면 뭐로 바뀌었습니다. 헬멧이 안전모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거니까요. 명칭이 변경이 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안전 헬멧이 뭐로 바뀌었구나. 안전 뭐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190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하구라는 게 틀림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전력, 통신, 전선이나 그죠? 가스, 냉난방용 배관 또는 이를 집합 수용하기 위한 인공구조물이다.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해 출입이 가능한 것 중에 폭 1.8 그죠? 여기 높이 2m, 길이가 50m. 맞나요? 근데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이면 몇 메타? 500m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동구까지 들어갔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되냐면 개정이 됐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되냐? 이렇게. 전력 통신용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여긴 다 똑같아요. 지하 인공 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해 출입이 가능한 것 중에 다음 어느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여기가 좀 바뀐 거죠. 이게 세부적으로 나뉜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이나 사업용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길이, 폭, 높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삭제가 됐습니다. 1외의 지하 인공 구조물로서 얘 외의 인공 구조물, 그죠? 인공 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된 거냐면 그 외에 게 되겠죠. 그럼 그 외니까 가스, 맞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폭이, 높이, 맞습니까? 길이, 그러니까 500m 기준은 아예 없어지고요, 여러분들. 가스, 냉난방용.
배관을 설치한 지하구는 이 폭과 높이와 길이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다. 따로 얘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기준이 아예 삭제가 됐다. 기준이 아예 삭제가 됐다. 여기는 이런 기준은 전통에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동구 그대로 있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어의 정의에서 지하구의 정의가 개정이 된 거고요. 관현도의 지하구 요 문제가 조금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물어본 거. 맞죠? 근데 지금 500m 기준도 삭제가 됐고 길이, 폭, 높이 기준이 나오면 1825. 1825. 1825.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구에 대한 정의가 개정이 됐고요. 203페이지.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203페이지. 자, 거기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증축시의 법령 적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증축시의 뭐? 특례. 맞습니까? 원래는 이 증축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증축 부분과 기존 부분 전체를 다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전체를 다 뭐를 해야 됩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증축 당시의 법으로.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여러분들 예전 건물이더라도 무조건 전체 건물을 그 증축 당시 법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해가지고 증축 부분만 현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책에 있습니다.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동 방화 셔터 포함한다. 33제곱 이하의 직원 휴게실 캐노피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네 가지가. 첫 번째,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요거는 바뀌지 않았죠. 그대로 갑니다. 요거는 그대로 갑니다. 기존 거 그대로 가고. 두 번째,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이게 좀 바뀌었죠. 방화문과 자동 방화 셔터로 두 가지가 딱 들어갔습니다. 거기 자동 방화 셔터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기존에는 갑종 방화문과 자동 방화 셔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모든 방화문 그리고 자동 방화 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조금 바뀌었죠. 그죠? 여기는 개정이 됐고요. 이건 기존 부분 똑같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아요 하셨죠? 직원 휴게실 똑같고요. 여기가 좀 바뀐 게 여기 가로 부분. 캐노피 설치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3면 이상의 벽이 없는 구조가 아니고 그 캐노피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의 벽이 없는 구조. 원래 3면 이상의 벽이 없는 구조라는 설명만 있었는데 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붕이 아니고 덮개. 맞습니까? 그냥 비를 막기 위한 또는 뭐를 막기 위한? 햇빛을 막기 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노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캐노피는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방이 막힌 게 아니고 다 뻥 뚫려 있죠. 그죠? 그래서 캐노피에 대한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210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210페이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자, 거기 갔을 때 1번에 반가로 2번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3명이 6명에서 1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막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위주로 정리해라? 심의사항 위주로. 중앙 쪽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과 지방 쪽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3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자, 거기 가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습니다. 몇만 원 이하의 과태료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거기 원래 두 개밖에 없죠.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맞습니까? 화재 안전 기준 위반해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뭐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또는 유지하지도 않고 관리하지 아니한 사람. 맞습니까?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살짝 여러분들 적어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268페이지로 갑니다. 자, 거기 갔을 때요. 착공신고 대상의 신설공사에 양가로 1번에 가보면 중간에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안 바뀌어 있다가 여러분들 요번에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할로게나물 및 불활성 기체. 아셨죠? 원래 청정이란 말이 제가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깨끗하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깨끗하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요게 다 이제 할로게나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로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요거 하나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 자, 뒤쪽으로 여러분들 가보시면 위험물법인데요. 위험물법. 자, 위험물법도 마찬가지. 위험물법도 마찬가지. 자, 여기 가보면 정기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기검사 시기가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최근에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정기검사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정밀 정기검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빈도수 있게 받는 정기검사, 중간에 받는 정기검사, 중간 정기검사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정밀 정기검사와 중간 정기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정밀 정기검사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라서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최근에 정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중간 정기검사는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정밀 정기검사, 중간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4년.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주 하죠. 4년. 12년, 11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기검사가 이름이 정밀 정기검사로 바뀐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밀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한번 우리가 중간에 체크하는 검사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중간 정기검사라고 얘기한답니다. 중간 정기검사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4년, 4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됐고요. 305페이지. 자, 이거는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5페이지 맨 하단에 가보면 여기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요거 하나 잘 보세요. 아셨죠? 사료위험물에 원래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 우리가 그 제조소 등에 뭐를 설치했냐면 자체 소방대라는 걸 뒀었거든요. 자체 소방대라는 걸 뒀었거든요. 근데 사료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 수량보다 몇 배 이상이 되면 50만 배 이상이 되는 어디요? 옥외 탱크 저장소에 또 뭐를 설치하래요?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랍니다. 요거 잘 체크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책에다가 아래 빈 공간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표 보겠습니다.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년 7월 14일 2022년 1월 시행이니까 4회차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굳이 여러분들 이걸로 고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시행일자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표는 여러분들 이때부터 시행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아까 50만 배 이상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학 소방자동차를 몇 대 둘 거고 그 안에 소방대원은 몇 명을 둘 건지 원래는 그 지정 수량에 따라 아까 위에 그죠? 3,000배에서 12만 배 12만 배에서 24만 배 이렇게 나와 있죠. 12만 배, 24만 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위에 나와 있는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 여러분들 참고해서 하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요.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소방기본법에서 여러분들 이게 신설 조항이 하나 있는데
요것도 2022년 1월부터 시행이에요. 이게 소민터라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청에 있어요. 청에. 소방청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원을 뭐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냐면 소방 기술 있죠. 소방 설치.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이런 민원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소방기본법에 가보면 4조 2에 요게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방기술 민원센터의 설치 운영, 청장본부장은 소방시설 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해라. 얘를 소방기술 민원센터라고 한대요. 소방기술 민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오케이. 요게 이제 신설이 2021년 1월에 됐고요. 시행이 2022년 1월이니까 뭐 여러분들 4회차 보시는 분들은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조금 이슈됐던 게 이거거든요. 2021년 8월에 여러분들 전면적으로 또 시설법, 그러니까 입법이죠. 요게 좀 개정이 됐는데 일단 시행일이 요거예요. 2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돼.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제 뭐 시험 4회차 보시는 분들, 올해 4회차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21년이야 여러분들. 2021년 4회차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시험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년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이걸로 공부하셔야 돼. 2022년 1월 시행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8월에 개정이 됐고요. 2월부터 시행입니다. 2월부터 시행이에요. 그럼 보세요. 페이지 193페이지 가보시면요. 저희 책에 요거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넣었습니다.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193페이지. 거기 한번 뭐가 나와 여러분들?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갔을 때 요건 이제 법문항이 바뀐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고요. 얘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몇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셨죠? 원래 거기 갔을 때 저희 책에 가보시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지하구가 들어가 있을 거야. 표 안에. 맞습니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및 지하구. 그 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가보면 근데 거기에 얘가 추가가 됐다.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거. 조산원 추가. 산후조리원 추가. 그리고 전기 저장시설 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여러분들은 얘가 무슨 동의를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추가가 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써두시든 아니면 머릿속에 새겨두시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하나 여러분들 체크 잘 하시고 다음 15조의 3에 가보면 15조의 3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저희 책 페이지로 206페이지 가보시면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맨 위에 가보면 설계 범위라는 게 있어요. 설계 범위. 책에. 맞습니까? 근데 그 설계 범위 중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 보이세요? 그리고 30층 이상. 그게 다 삭제가 됐습니다. 거기 갔을 때 100m. 요게 다 삭제가 되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50층. 지하 제외. 또는 지상 높이 200m 이상인 맞습니까? 아파트 등. 그리고 30층 지하 포함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 그죠? 얘는 아파트 등은 제외. 됐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 여기 이제 교체가 된 거죠. 얘 대신에 이게. 그리고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성능이주 설계 대상에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대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내년 2월부터 시행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바뀌었어요. 8월에. 다음 방염 성능 기준인데 저희 책 관련 내용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거기 책에 가보시면 방염 적용 대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1번에 근생 중에 체력 단련장, 공연장, 종교 집회장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네, 이게 추가가 됐어요. 조산원과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원은 원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있는데 거기 책에 빠져 있는 거야. 있는데 의원 원래 있어요, 원래. 의원. 근데 의원이 뭐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서 빼신 건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추가가 됐습니다. 조산원과 어디요? 산후조리원.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는 무슨 대상 물품을 설치해야 되는구나?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앞에서도 여기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도 기본적으로 추가가 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가 들어간 거야, 지금?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25조. 저희 책 관련 내용 215페이지. 맨 아래 공동 소방 안전관리 선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반가로 4번에 가보면 요게 나와 있을 거야. 보이세요? 판매 시설 중 도매 시장, 소매 시장. 그쵸?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됐다? 전통 시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추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안 바뀌었어요. 고층 건축물 그대로 있습니다. 복합 건축물 그대로 있고요. 자, 다음 시행령 별표 2, 요건 184페이지. 별표는 뒤쪽에서 따로 또 한번 볼게요. 184페이지 가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생표 맨 아래 가보면 면적 필요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등등등등. 자, 거기 중간에 조산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산후조리원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면적 없는 거 표 거기 밑에 가보면 첫 번째 줄에 조산원에 산후조리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산후조리원이 별도로 빠져나왔습니다. 포함이 아니고 그냥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나머진 바뀐 거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전시설이라는 건 저희 페이지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맨 아래 페이지 189쪽에 가면 발전시설 동일표 발전시설이 있는데 원래 거기 가보면 발전소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풍력발전소까지 딱 끝이야, 여러분들. 딱 끝입니다. 그리고 원래 마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중간에 나와 있는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 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 말고 앞에 뭐 전기 저장 시설이 발전 시설에 들어갔다. 이 정도만 심플하게 정리해 두고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응? 오케이. 됐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시행령 별표 5. 요게 관련 페이지가 195페이지예요. 책 페이지 195페이지 가보면 요 소화기구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책에 가보시면 지정문화재와 가스시설 터널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맞습니까? 근데 거기에 얘가 추가가 됐어. 소화기구를 전기 저장시설에도 설치해라 라고 추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2021년 8월에 바뀐 게 다 조산원, 산후조리원, 또 전기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법이 강화가 된 거죠.
법이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기저장 시설에는 소화기가 없어도 됐었는데 지금 소화기가 들어가야 된다. 소화기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스프링클러. 저희 관련 내용 196페이지에 가보면 스프링클러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거기에 이제 근생 중에, 이건 그냥 적어주세요 하셨죠? 근린생활시설 중에 따로 적어두십시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은 바닥 면적이 몇 제곱 이상이면 600제곱 이상이면 SP를 설치해라.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이면 설치해라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전기 저장시설 아예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요건 바닥 면적 이런 거 없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됐다라는 거. 600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은 600이라는 기준이 꼭 있어야 돼요. 모든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말? 오케이. 자, 다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여러분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인데요. 얘도 근생이에요. 즉 600 이상이면 SP를 설치하고요. 600 미만이면 뭐를 설치한다? 간이 SP를 설치한다. 있습니까? 근데 간이 SP는 저희 책에 없어요. 왜냐면 잘 안 나오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살짝 적어두십시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인데 바닥 면적이 600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요. 600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를 설치한다고? 간이 SP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10번까지는 동일한데 이제 11번에 요거 저희 페이지 198페이지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들어가 있죠. 그죠? 자, 1에 해당하지 않는 근생 중에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위에 가보면 연면적 600에 해당하지 않는 조산원 산후조리원 중에,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00 미만인 산후조리원, 조산원도,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냐? 결국 전체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 뭐를 설치해라? 무조건 자탐을 설치해라 라는 게 추가가 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추가시켜 주시면 돼요. 자탐 설치한다. 그리고 전기 저장 시설도 추가합니다. 전기 저장 시설도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이제 조산원, 산후조리원, 전기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이 강화가 돼서 들어간 겁니다. 위험하다 보니까. 위험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니까요. 여러분들 체크를 조금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예를 들어 거기에 근생이 따로 보시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근생 중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입원실이 있는데 법에 여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이 들어갔다는 것과 전기저장시설이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들 추가 정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희 책에는 없으니까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같이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6페이지죠? 6페이지짜리 올려드렸을 거고요. 6페이지짜리 올려드렸을 거고요. 됐나요? 네. 그리고 기계구조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기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제 별도로 멘트를 하나 해드릴 게 뭐냐면 제가 자료로 하나 올려드릴게요 하셨죠. 기계구조가 어떤 것들이 개정됐는지 기계구조는 조금 바뀐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료로 올려드릴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짧게 멘트를 해드리면 옥내수화전 있죠. 전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 들어두셔도 됩니다. 이게 수원량이나 토출량 산정할 때 N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설치 개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맥시멈 개수가 원래 5개였어. 최대 개수가. 최대 개수가 몇 개였다고? 5개였어. 근데 이게 몇 개로?
2개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5개에서 몇 개로? 2개로 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1층에서 29층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고층이나 초고층은요. 고층이나 초고층은 그냥 몇 개 남아있냐면 5개 그냥 남아있습니다. 됐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체크 잘 하시고요. 체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있죠? 여기에 시험장치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시험장치 기준이 뭐였냐면 뭐 시험장치는 가지배관 끝으로부터 연결해 설치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끝에는 물받이 통이나 이런 것들 놓을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시험장치 기준이 건식에 대한 게 조금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건식에 대한 게 따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건식에 이제 2차 측에 뭐가 차 있다 보니까 압축 공기가 차 있다 보니까 이거 빠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최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같이 올려 드릴 거고요. 하셨죠? 프린트에 같이 제가 기계구조라고 해서 법규랑 좀 별도로 해서 여러분들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바뀐 게 지하구. 이건 지하구에 설치하는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아예.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가 다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구의 화재 안전. 이것도 같이 올려 드릴 거고요.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라는 게 있거든요.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얘가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화재 안전 기준 코드로 아예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따로 생겼어요. 이건 최근에 생겼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제가 같이 올려 드릴게요. 이게 필기뿐만이 아니고 언제도 실기 때도 어차피 사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 프린트로 여러분들 정리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법규와 기계구조를 제가 살짝 여러분들 기계구조는 멘트로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법규 특강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마쳤고요. 기계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뭐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별도로 자료는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